인생 후반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꼭 지킨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가라앉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예전처럼 웃기 어렵고 어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인생을 절반 넘게 살아왔지만 막상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하고, 누구는 돈이 있어야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들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행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딱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1부, 행복은 비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남과 비교해서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괜히 마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는데 누군가의 화려한 말 한마디에 내 삶이 왜 이리 초라해 보이는지 참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어. 손주도 학교에서 상을 탔다고. 며느리가 참 살갑고 사위도 잘한다지 뭐야.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속으로는 축하한다 말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지는 기분. 그러나 그 비교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남의 삶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남의 기준에서 시작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서만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다른 사람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도 필요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외식보다 혼자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손주와의 여행보다 조용한 오후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 충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행복은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처럼이 아니라 당신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의 삶이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2부, 행복한 사람은 이 관계의 법칙을 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수록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번호부가 빼곡하고 주말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편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40년 친구를 어찌 끊어내냐고. 가족보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요, 그 오래된 인연이 당신을 자꾸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입니다. 친구는 자꾸 비교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나를 깎아내리는 말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가슴속에 작은 생채기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말은 쉽게 던지지만 그 말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식 잘 키운 건 자기 덕이고 자식이 무심한 건 내 탓이라며 묘하게 무게를 실어 말하는 그 한마디에 당신은 몇 날 며칠을 가슴앓이 했을 겁니다. 관계는 편안해야 합니다. 오래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다 내 편이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고 가끔은 같이 웃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수보다 사람 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안부를 묻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편안한 거리감은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자꾸 상처 주는 사람에게 변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게 훨씬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편안한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웃게 해주세요. 삼부돈이 행복을 대신할 순 없지만 돈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있는 놈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죠. 정말 돈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참 많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점점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땐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소득도 줄어들고 무언가 하나 생기면 반드시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시점이 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도 병원비가 무서워지고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도 지갑 사정 때문에 자꾸만 미뤄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편한 것. 그게 우리가 진짜 바라는 상태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내가 여유로울 때고 내 자존감도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꾸릴 수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조용히 살면 돼. 그래도 매달 받는 연금이 있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돈은 당당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렇다고 억지로 큰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벌 수 있다는 감각,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 말 뒤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전제돼야만 진짜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부터 한 발짝씩 준비해 보세요. 지출을 점검하고 쓸모없는 소비를 줄이고 집안에 잠든 물건을 정리하면서 중고 거래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 손으로 들어온 작은 수익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경험도 해보세요. 작은 봉투 하나, 조용히 건네는 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을 때 잃게 되는 자존감과 여유는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내 삶의 작은 수입 구조를 만들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게 늦지 않게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4부,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볍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기분보다 몸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쑤시고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한 탓인지 머리가 멍한 채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겼을 감기 한 번에도 며칠씩 누워 있어야 하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건강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구나. 사는 데 있어서 몸이 괜찮다는 건 그저 덜 아픈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고 가볍게 산책이라도 나가려 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고 병원 예약부터 약 복용까지 몸 하나 돌보는 일이 하루의 대부분이 되는 나날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걸. 젊었을 때는 무리해서 일해도 버틸 수 있었고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은 정직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크게 고치는 것보다 작게 지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운동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걷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명료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걸 느끼며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기름지지 않고 깔끔한 음식, 신선한 제철 재료, 이런 것들이 몸의 피로를 덜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몸을 살피는 습관, 그것이 나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작은 기술이 되어줄 겁니다. 건강은 크게 무너지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지만 한 번이라도 크게 아프고 나면 그때는 이미 많은 걸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조용히, 꾸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몸을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몸은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오부,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힘.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누구에게도 연락 오지 않는 하루가 진짜 괜찮은 하루일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연결이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즐거움을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햇살 드는 창가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 누군가는 오래된 책을 다시 펼쳐보는 순간에서, 또 누군가는 조용히 손끝으로 만드는 자수나 그림 한 장에서 그 웃음을 찾습니다. 그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누군가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순간 내가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마음의 은신처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가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내 안의 공간, 그걸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늘 미뤄두던 것들, 이제는 그걸 다시 꺼내볼 시간입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못했던 악기,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용기 없었던 그림, 자꾸만 읽다 말았던 책 한 권, 텃밭을 가꾸거나 산책하며 사진을 찍는 일,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즐거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 그게 혼자서도 웃게 해주는 진짜 즐거움입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쌓이면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도 훨씬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신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숨을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조용한 나만의 자리. 그곳에서 당신은 혼자여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웃음이 됩니다. 6부. 이 세 가지를 지킨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아간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살다 보면 정돈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더 또렷이 올라오고 정리해야 할 관계들이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준 건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삶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았던 마음, 불편한 사람과의 거리를 용기 내어 조정했던 용기,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돌볼 수 있는 몸,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태도, 이 세 가지를 지킨 사람들이 결국 가장 편안하고 단단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 진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삶을 덜어낸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도, 의무감 섞인 만남도, 남들의 시선도 하나씩 내려놓은 사람,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조용히 앉힌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지금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불편한 관계에 끌려가지 않기, 경제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하는 힘을 키우기.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사람은 자신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